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이처럼 신뢰가 없었던 나라가 있을까요? 한두 번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뒤통수를 치는 인도네시아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번의 기회를 제공했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가로 이름 올라간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 이처럼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는 전투기는 없었다며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KF-21 전투기인데요. 2022년 7월 첫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1년도 안 돼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에 성공했고 마침내 양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양산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될 전투기 생산 수량에 아직 기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계획이 잡혀있는 KF-21 양산 물량은 총 170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 120대, 인도네시아에서 50대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도입 수량을 확정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군에서 KF-21 전투기로 대체 예정인 F4, F5가 약 100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공군 규모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도입하는 셈인데요. 만약 인도네시아가 정말 양산 물량을 취소해버린다면 계획했던 50대 물량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규모로는 추가 양산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인도네시아는 작년부터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F-15EX 전투기 24대와 다목적 수송 헬기 블랙호크 24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블랙호크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에서 헬기 개조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비 보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KF-21 전투기 분담금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미국과의 방산 계약으로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 코로나로 인해 분담금 낼 돈이 없다던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로부터 4천억 원 상당의 신형 무인기 12대, 카타르로부터 1조 600억 원 규모의 미라주 2005 12대, 프랑스로부터 10조 7,800억 원 물량의 라팔 42대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상세한 계약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체 가격만 따져올 때 F-15EX가 대당 1,060억 원, 블랙호크가 대당 172억 원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미국과의 계약에 투입한 금액만 2조 9,53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8천억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내더니 뒤로는 15조 원을 무기 구매에 소비했는데요. 이런 지출은 누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인리 국방비가 11조 6천억 원을 간신히 넘었다는 걸 고려하면 너무나도 수상쩍은 금액인데요. 게다가 모든 지출은 오로지 현찰로 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방산무기 수출의 모든 금액을 현금찰로 지불했다는 건 누가 봐도 수상한데요. 인리와 한국 간의 KF-21 분담금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프랑스, 튀르키예에서는 모두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외교 관계에서 국가 간 계약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인도네시아가 몸소 보여주었기에 벌어진 건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처럼 방산무기를 구입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독점 야욕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예산을 대거 투입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건 한국산 무기에 막대한 자금을 들인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 EU에서 자금을 몰아주고 대신 몸빵을 하고 있기에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지출인데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외산 무기 도입에 정치적 비리가 얽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국방장관이자 야당 대표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대선이 6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 분야에 최대한 많은 리베이트를 챙겨 먹으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인니 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와 대선에서 2번 맞붙여 이미 2번 모두 처참히 패배했었는데요. 조코 위도도의 연임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사망인 격입니다. 인니 군을 장악하고 있는 프라보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은데요. 프라보워가 국방장관으로 취임 후 KF-21 분담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면 한국과의 교류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려 KF-21 전투기가 국제적으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개발 속도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는 KF-21 전투기의 치명적인 단점이 공동 개발 국가가 인도네시아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파트너십을 고려해 사업 퇴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도 이제는 인도네시아 퇴출을 생각해 봐야 할 때로 돌아서고 있을 정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이 방산무기 수출을 이뤄낼 수 있게 만들어준 귀한 존재였는데요. 1979년 인니는 대한민국이 설계에서부터 건조 등 전 과정을 담당한 315톤 규모의 고속 유도탄 경비정을 4척이나 도입했습니다. 함정만 수입한 게 아니라 기술 인력부터 장비 운용 기술, 함정 운용 능력 교육까지 풀 패키지를 도입하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는데요. 2011년과 2019년에는 대한민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출용으로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6척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역시 지난 2014년 16대의 수출고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안보 환경에 맞춘 약간의 개량을 추가한 T-50I는 훈련기 사양임에도 레이더와 무장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따라서 유사시 손쉽게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도입 사업이 끝까지 완료되지 못하였고 KF-21 전투기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며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의 도움을 받아 이처럼 성장을 했다면 이젠 바뀐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KF-21 전투기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과거를 청산하고 배수의 진을 쳐야 될 시기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